아, 아유, 목이 이상해. 음. 자, 그러면은 저기 정교분포로 가볼게요. 자, 정교분포 그래프 특징 아니다. 정교분포가 뭔지부터 일단 조금 확인을 해봅시다. 정교분포는 제일 먼저 일반적인 확률 분포,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먼저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인구를 키를 다 조사했다고 칠게요. 뭐 0cm부터 뭐 300cm까지 있어요. 뭐 실제로 뭐 0cm는 없겠죠. 태어날 때는 뭔가 뭐 몇십 cm라도 있겠죠. 그리고 3m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대충 신생아 키가 무슨 한 20cm 정도 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큰가 이거보다? 잘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 정도라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현재 제일 키 큰 사람이 그냥 한 250 정도 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키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자, 지금 이 확률 분포는 무슨 분포? 실제 확률 분포입니다. 실제 분포예요. 괜찮죠? 자, 근데 이거 키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확률 분포가 시행해서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프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요. 시행해서가 무수히 많아지면. 왜? 왠지는 잘 몰라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예전에 썼던 거 기억나나요? 통계적 확률? 그렇죠? 전체 시행횟수분의 성공횟수예요. 그렇죠? 성공횟수.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한번 굴렸어요. 뭐 근데 1이 한 번 나왔어. 그럼 100%죠? 한 번 던져서 한 번 나오니까.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시행횟수가 무수히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진짜 뭐 10,000번, 뭐 10만 번, 100만 번 던진다 그러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번에 한 번꼴로 나올 겁니다. 6분의 1로. 괜찮죠? 그 왜 그런지 혹시 알아요? 자, 그걸 증명해내면은 이제 수학계의 놀라운 이슈가 돼요. 증명해내면은. 왜?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이런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얘는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수가 됐을 때는 일정한 패턴으로 몰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법칙이라는 용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법칙과 대응될 수 있는 거는 정리라는 용어인데 얘랑 얘는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정리는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이론에다가 얘를 기본 논리로 사용하면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들이 정리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얘는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수학적으로 논증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괜찮죠? 자, 법칙은 뭐냐?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냥 맞는 것만 알아요. 예를 들면은 어디서 많이 나오죠? 이거는 수학에서 많이 잘 안 나와요. 과학에서 많이 나오지. 예를 들면은 미안해 우리 과학을 선택하진 않겠지만 뭐 힘의 법칙, 그 다음에 무슨 뭐 작용 반작용 법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왜 성립하는지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여지까지 발레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이런 거 뭐 광속 불변의 법칙,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발레가 나와서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지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도 뭐예요? 아직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증명하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지만 아직 우리는 가설 정도의 느낌인 얘를 갖다가 그냥 쓰면서 연습하고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똑같아요. 실제 분포들이 그래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시행횟수가 많은 것들만을 한정해서요. 시행횟수가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평균 쪽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 비스름한 종 모양 그래프를 따라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뭐 상위 10%에 해당하는 키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키. 그럼 요 넓이가 0.1이 되게 하는 커트라인을 좀 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딱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로 상위 10%가 180cm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지금 노가다를 띄워서 계산해야 돼요. 전 세계 60억 인구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 수학자들 중에서 이제 통계학자들 보면은 어차피 다 비스름하게 간다면 아예 이런 이상적인 확률 분포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좌우가 대칭인 종모양 그래프면서 얘는 평균 지점에서 최대가 되게끔 만들어요. 평균 지점에서 최대가 되게끔 만듭니다. 차이점 뭐냐면 얘는 20cm부터 250cm까지 존재한다고 쳤을 때 얘는 끝이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있어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그냥 이상적인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든 거야. 그럼 뭐야? 얘는 그러면 키가 10kg짜리도 있는 거예요. 키가 마이너스 막 600cm짜리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확률 밀도 함수로 그냥 계산을 해요. 왜? 어차피 이걸로 180cm 이상인 사람을 재잖아요. 이 넓이가 얼마로 나오냐? 0.9999999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거의 오차가 없다. 0.999 아니고 0.09999 이런 식으로 거의 오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통계라는 학문이 정확한 학문이에요? 아니면 효율적인 학문이에요? 얘는 적당히 퉁쳐서 보는 학문이에요. 왜? 이게 정확하게 볼 거였으면 애초에 이거를 평균 내고 표준 편차고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값들을 다 일일이 다 비교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통째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통계. 말 그대로. 통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효율적인 학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가상의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그 확률 밀도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루트 2파이 시그마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좀 잠깐 지워서 볼게요. 요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만든 거예요. 왜? 실제로 여러 가지 분포 그래프들을 봤는데 걔네들이 이걸로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확률 밀도 함수예요. 괜찮죠?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분포,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가상의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확률 밀도 함수예요. 괜찮죠? 이상적인 거.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보니까 지금 파이 이거는 상수예요. 3.14 어쩌고저쩌고. 무리수 2 얘는 2.718 얼마. 얘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무리수 값입니다. 그냥 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는 지금 시그마랑 m 그 다음에 x예요. 근데 x는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과 시그마만 알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실제 분포에서 평균만 구해내고 그리고 표준 편차만 구해내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냥 이 식에다가 때려 박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겠죠. 이 확률 밀도 함수 안에서 18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찾아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이거 존재하는 건 이건 뭐냐? 얘가 넓이 구해보면 0.00000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지는 이 실제 분포에서 나오는 범위를 벗어나는 애들은 그냥 오차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전혀 지장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딱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커트라인 막 3시간 만에 나오고 그러죠? 진짜로 막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50만 명 시험 본 사람 다 조사해가지고 3시간 만에 나온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이투스랑 대성이랑 이런 데서 메가스터에서 커트라인 나오는 거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부만 뽑아서 조사해놓고 그걸로 나온 평균 표준 편차 가지고 확률 밀도 그냥 이 정균포에다가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놓고 상위 4%가 되게 하는 그 커트라인을 찾은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근데 오차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뭐라 그랬나요? 성적표 나오면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등급 컷이. 근데 얼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할 때 쓰기에는 그나마 좀 효율적인 거. 왜? 아니 성적표 나오는 동안에 기간 얼마나 걸려요? 한 달 걸려요. 실제로 수능 보면은 괜찮죠? 한 달 동안 그럼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아니 간단하게라도 알고 대충 예상해 본 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대학을 원서 쓸지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실제 나와봤자 어차피 큰 차이 안 나니까 생각보다 낮은데 이러면 살짝 낮은 데 넣으면 되는 거고 생각보다 잘 나왔네 그러면 더 높은 데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로 봐도 큰 오차는 없다. 그게 정규분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실제 분포에서 나온 평균 표준 편차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에다 때려 박는데 그때 얘는 m과 시그마만 알면 되니까 이걸로 순서상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n자를 씁니다. 왜? 아니 뭔지 모르면 이게 무슨 순서상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좌표를 나타내는 건지 뭔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n자를 씁니다. 그럼 왜 n이냐?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normal distribution. 요거 n자 약자예요. 그러니까 normal이라는 뜻이 보통의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라고 하는 명사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은 얘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요. 확률 분포. 그래서 정규 확률 분포예요.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죠? 근데 뭐 이건 몰라도 상관은 없죠. 그죠? 그냥 n자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BMP는 뭐냐? BMP는 그죠? 얘는 바이너리 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이라고 하기도 해요. 얘는 두 개라는 뜻이죠. 노미얼이 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항 확률 분포. 그래서 이항 분포의 약자 B자를 그냥 씁니다. 괜찮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뭘 쓰고 있는 건지는 알고 있어야 돼. 와, 오케이. 뭘 쓰고 있는 건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팅.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잠깐만 이거 알아야 돼요? 식? 몰라도 됩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이 식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규 분포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당연히 확률 총합은 1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확률 총합은 1.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인 종모양 그래프예요. 종모양이라는 거는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데 종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미안해. 뭔가 그래프가 애밀레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미안. 자연수 차원의 종모양 그래프.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대부터 플러스 1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적분해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적분 못합니다. 이 식 적분 못해요. 이건 미적분 선택자도 이건 적분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그냥 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라 그러면 당연히 얼마가 나올까요? 아니 어차피 전체 넓이가 1인데 평균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반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그냥 0.5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항상 m인 지점에서 최대가 나와요. 그렇죠? 평균 지점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뭐 이거 최대인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제 분포에서는 무조건 평균 지점에서 최대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살짝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평균은 최대, 극대 지점이 아닌 왼쪽 지점에서 평균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정규분포는 무조건 정가운데에서 최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는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쓰는 것 뿐인 거지.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거. 자, 요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일단 요거에 관련된 두 가지 분석을 좀 해볼 건데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여기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정규분포에 있는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그걸로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m1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정규분포에 해당하고요. 따라가고요. 평균이 m2,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얘 m1과 m2를 놓고 오면은 m1, m2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똑같다라고 쳐봅시다. 표준 편차는 똑같죠? 그럼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은 얘는 그래프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만 평균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프 평이동에서 겹쳐지는 걸로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지금 m1이에요. 그렇죠? 얘가 지금 첫 번째 x에 관련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라면 y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m2 오른쪽에 존재하겠고요. 자, 이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확률 밀도함수인데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평이동된 상태로 그대로 나옵니다. 당연히 넓이도 똑같을 거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번에는 평균이 같아요. 평균이 똑같고요. 표준 편차를 놓고 오면은 시그마 2가 좀 더 크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m에 관련된 거, m1에 관련된 걸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자, 얘가 지금 x라고 쳐봅시다. 그렇죠? 얘가 지금 m1, m1이자 m2예요. m2. 자, 그러면은 두 번째 y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y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뭘까요? 자, 한번 1, 2, 3번 중에서 한번 써볼게요. y가 무슨 그래프인지 1, 2, 3번 중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그냥 써놓으면 내가 지나가면서 볼게. 오케이. 자, 정답은 3분의 1. 확률은 3분의 1.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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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현재까지 3번은 안 나왔고요. 1번과 2번과 3번이 나왔는데 1번이 5명, 2번이 3명, 3번은 아직 없어요. 자, 우리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그렇죠? 1번. 다수결 원칙. 자, 1번이 맞아요. 1번이 왜 맞을까요? 1번이 맞는 이유는 자, 표준 편차가 더 커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분산이 크다는 거죠. 분산이 크다라는 말은 편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편차가 많이 크다라는 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평균에서 멀리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은 흰 것보다 평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좀 더 많은 거예요. 괜찮죠?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번은 표준 편차가 더 큰 거. 있고요. 2번은 뭐예요? 얘는 표준 편차가 좀 더 작은 거예요. 왜? 편차가 작으니까 점수가 몰려 있는 거예요. 평균에 몰려 있습니다. 괜찮죠? 3번은 왜 안 돼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왜냐면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넓이가 1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미 흰 개 넓이가 1이어야 되는데 이건 다 넘어가죠? 이건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 그래서 1, 2번 중에 하나지만 1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할 건 뭐냐면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솟아오른다. 괜찮네요. 그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몰려있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괜찮죠? 자, 요거까지만 좀 생각해주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실제로 확률 계산하는 데 쓰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이 정규 분포는 사실상 좌우대칭 종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얘는 확률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얘는 일부러 만들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확률 금방 찾아내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 평균이 있죠.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한 배수만큼 벌어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m과 시그마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0.343이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괜찮죠? 자, 얘는 다시 한번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배수만큼 벌어진 부분의 넓이. 그죠? 이거 말로 쓰기엔 좀 그런데 얘는 m 플러스 아니다. m부터 x가 m보다 커놨지만 m 플러스 시그마의 확률은 m과 시그마가 얼마든지 간에 항상 이거 쓰지 말자. 일정하다고 할게요. 일정하다. 그렇죠? m과 시그마와 무관합니다. 괜찮죠? 평균 표준 편차랑 무관하게 항상 성립합니다. 이때 요 앞에 이 개수가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1배수만큼 벌어져 있으면 0.3413으로 나오고요. 이 값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용어고처럼 표가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m부터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얼마냐? 요 넓이는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0.4771.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외울 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우고 한 번만 가봅시다. 이거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관계없이 항상식이 성립한다. 값이 일정하다. 그럼 당연히 m과 시그마는 간단한 수치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표를 만들기 쉽겠죠.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로 로그 같은 것도 있어요. 로그도 옛날에 로그 표를 만들었어요. 진짜로 어떤 수학자가 이름 까먹었는데 로그 표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로그 표가 어떠냐? 두께가 있다만 해요. 왜냐면 밑이 1.01일 때 진수마다 다, 밑이 1.02일 때 진수마다 다, 이러면서 다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계산했어요.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어요. 30년 동안. 근데 지금은 지금도 아니죠. 근대는 아닌가? 몰라. 아무튼 멀지 않은 과거에는 어떻게 썼냐? 상용 로그표를 쓰는 거예요. 상용 로그표 몇 장이에요? 2장이요. 2장. 2장으로 다 끝나요. 2장으로. 왜? 예를 들어서 로그 37 같은 걸 계산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따만한 로그표에서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상용 로그표는 밑이 10인 로그마다 다 나오죠. 그렇죠?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값 나와 있고 이 값 나와 있으니까 밑이 10인 걸로 그냥 따져놓고 나면은 분모 분자로 약분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일일이 평균과 표준 편차마다 이 확률들을 다 계산한 걸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용 로그표와 마찬가지로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일정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 보통 얘는 x가 아니고 z로 씁니다. z로 쓰는데 평균이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평균이 기준이잖아요. 우리 기준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좌표 평균에서? 원점이에요. 괜찮죠? 그럼 평균은 그냥 0으로 쓰면 되겠네. 그죠? 평균에다가 0 쓰면 되겠네. 평균에다가 0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시그마 계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시그마 계수. 그럼 시그마 계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 계수가 그냥 1이죠. 얘는 시그마 계수가 2예요. 그러면 시그마가 1이면 얘는 0 더하기 1이니까 1로 나오죠. 얘도 시그마가 1이면 0 더하기 1이니까 그냥 2가 될 거예요. 보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다가 0 집어넣고 표준 편차에다가 1 집어넣은 얘는 식이 루트 2파이 분의 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식은 우리가 다시는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 얘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다만 좌우 대칭종 모양인데 얘는 평균 지점이 딱 0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얘는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341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z값이 0에서 1 사이면은 얘는 이미 나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를 다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요거는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실제 분포를 정규 분포로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 분포에서 평균 표준 편차만 갖다가 이 확률 밀도 함수에다 때려 박는 이 작업을 뭐라 그러냐? 이 작업을 정규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규화라는 용어는 고등과정 용어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정규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이항분포 문제 중에서 시행횟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그것마저 또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모든 이산항열 분포도 시행횟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다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걔를 평균 표준 편차만 구해서 정규화 작업을 해서 들어가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거 외에는 정규화 작업을 쓰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를 갖다가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확률 계산하겠죠. 어차피 이걸로 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 작업. 자, 그래서 우리는 x라는 확률 밀도 함수의 변수, x라는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z라는 확률 변수, 이 둘 사이 관계를 좀 정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본다고요? 어차피 지금 얘는 x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z값은 지금 1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z라는 값은 z라는 값이 된다. 확률 변수 x라는 값은 m 플러스 z 시그마예요. 괜찮죠? 시그마 계수가 그냥 z값이에요. 괜찮죠? 시그마 계수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x를 m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면은 z값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정말 미친듯이 중요한 식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별이 100만 개요. 별 100만 개. 진짜로. 자다가도 누가 갑자기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쿡 찔러. 야, 표준화가 뭐야? 예, x 빼기 m을 시그마로 나는 거.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로. 자, 얘는 뭐예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그게 표준화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시그마 계수가 z예요. 시그마 계수가 z. 괜찮죠? 오케이. 자, 이게 나중에 통계적 추정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때 안 헷갈리려면 이거 정리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 분포는 알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정규 분포만 알아도 되는데 거의 메인은 요거고요. 다만 확률 계산할 때는 표를 이용하다 보니까 표준화시켜서 계산한다. 결국에는 시그마 계수만 잘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잘 쓰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봅시다. 자, 14번 한 번만 해볼게요. 14번. 이게 너무 옛날 거라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괜찮은 문제라서 뺄 수가 없어요. 14번. 지우긴 좀 그렇고 안 지우자니 칸이 모자라고. 지워도 되겠지?
자, 되게 많이 헷갈릴 거야. 특히나 어디가 헷갈리냐면은 디귿이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이 고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되게 좀 애매해요. 되게 좀 애매합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좀 가볼게요. 어차피 뭐 얘는 용어, 그러니까 말 때문에 좀 헷갈려서 그러는 거니까. 자,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고등학교보다 A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이 되게 조금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금 기억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기억을 틀렸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이건 지금 60점이에요. 이 우수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그냥 평균이니까. 그리고 여기 말은 딱히 없지만 100점이 최고점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성적이 우수하다. A고등학교를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성적이 우수한 건 저기 100점 근처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어때요? B고등학교는 당장 66점만 해도 A고등학교보다 적어요. 그렇죠? 저기 100점까지 간다 그러면은 A고등학교가 더 많아요. 괜찮죠?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B고등학교보다 A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은 맞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사실 니은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니은은 별로 안 헷갈려요. 왜냐면 평균적으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평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 B고등학교의 평균. 그러니까 B가 그냥 뭐 학생들 점수라고 칩시다. B고등학교 학생 점수. 그 다음에 이 A고등학교 학생들과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더 우수하냐라는 건데, A고등학교랑 B고등학교는 평균이 똑같아요. 평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평균이 똑같아요. 평균적으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디귿. 요거가 조금 헷갈려요. 자,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고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게 진짜 97학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96년도 수능이잖아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도 나온 거라서 진짜 완전 너무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내면은 이거 욕먹어요. 왜냐면은 아니 고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런 식으로 막 이의 신청 들어가면은 뭐 먹힐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이게 내신에서도 이게 가끔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수능만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한번 수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해봅시다. 자, 성적이 고르다.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프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A반이 있어요. A반이 있는데 성적이 막 몰렸어요. 막 50점이야 다. 49점, 50점, 51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B반을 보니까 성적이 누구는 빵점, 누구는 100점. 그냥 빵점하고 100점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고른 거예요? 이게 고른 거예요? 성적은? 여기서 성적이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성적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성적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는 성적이 몰리는 거예요? 아니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몰려 있는 거예요. 괜찮죠?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성적이 고른 겁니다. 솟아올라야 성적이 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적이 고르다? C고등학생들이 B고등학생들보다 성적이 고르다? 아니죠. B가 더 고른 거예요. 그죠? B가 더 고른 겁니다. C고등학생들보다 B고등학교가 더 고르다 그랬으니까 디귿이 맞네요. 그렇죠? 디귿이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C는 뭐가 더 고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C는 B고등학교보다 성적의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분포는 고른 겁니다. 성적의 분포는. 근데 뭐 그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14, 15, 16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한번 좀 더 안 되겠다. 하나만 더 풀어보자. 하나만 더.
자, 그럼 이거 잠깐만 좀 지우고. 저기 16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6번. 아직은 뭐 이런 식으로 기호가 많이 등장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얘는 미안.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누가 표준 편차가 더 크고 누가 표준 편차가 더 작은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x는 2n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y는 3n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확률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원래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큰 의미는 있을까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뭐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다른 하나는 뭐 표준 편차가 좀 같지는 않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친다면 아유 미안.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친다면 정가운데서 m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아니 2m보다 커나 같은 확률과 3보다 아니 2m과 3m을 어디로 잡을지도 좀 애매하고 이 넓이 구하는 것도 좀 애매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아예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은 전부 다 표준화 시켜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표준화 시켰을 때는 항상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가봅시다.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얘는 첫 번째 M이라는 지점에서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얘는 2M보다 커 같은 거예요. 2M보다 커 같은 거. 요 넓이 얘기하는 거죠. 요 넓이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우리 아까 표준화 얘기했었죠. 표준화 얘기하는 거. 이거를 Z로 환산한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수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편차가 빵이니까 Z가 빵이에요. 괜찮죠? 얘는 표준화가 얼마예요? M 빼면은 M인데 그거를 표준 편차 시그마 원으로 나눈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게 Z야. 왜? 결국에 시그마 계수가 Z니까. 그렇죠? 이걸로 확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요 상태구나. 그러면은 지금 요 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표준 정규분포 입장에서 본다면은 얘는 시그마 1분의
m보다 커나 같은 걸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y 관련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프가 다를 거예요. 좀 표준 편차가 같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지금 m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3m보다 커 났대요. 아니, 얼핏 보면 얘보다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표준 편차가 똑같다면. 그렇죠? 근데 둘이 똑같으니까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둘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Z로 환산해서 본다 그러면 얘는 지금 빵 되겠죠. 편차가 빵이니까. 얘는 편차가 2m이죠. 편차가 2m인데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Z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표준화 시켜서 놓고 본다면은 2m을 시그마2로 나눈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지금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 둘이 똑같은 거. 자, 그럼 이 둘이 똑같다면은 오른쪽에 표준 정교분포 그래프를 그려놓는다고 친다면 어차피 정가운데가 빵일 텐데 얘네 둘이 지칭하는 지점 Z로 놓고 봤을 때 시그마 1분의 m 이거랑 시그마 2분의 2m 이 둘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은 거구나. 최종 정리하면은 시그마 분의 1은 시그마 2분의 2m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은 mm 약분하니까 시그마 2가 2배의 시그마 1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이게 3점짜리인데 되게 어렵죠? 3점짜리 치고 이 표준화 문제라서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거는 천천히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뒤쪽 이거는 아무래도 정교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마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다시 한번 겹쳐서 그렸다고 쳐볼게요. 어디다 그리지? 이따 그냥 그려볼게요. 평균은 똑같지만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시그마 2가 더 커요. 시그마 1이 더 작고 시그마 2가 더 크다면 솟아오르는 시그마가 더 작잖아요. 얘가 지금 x예요. 괜찮나요? 요게 지금 y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 fm이 gm보다 크냐라는 거예요. 자, 요 확률 밀도 함수가 y는 fx고요.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y는 gx예요. 당연히 m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대가 될 텐데 지금 요 지점의 함수 값이 뭐예요? m, gm이 될 거고요. 괜찮죠? 이 지점의 함수 값이 m, fm이 될 거예요. 와, 그러면 fm과 gm 중에서 누가 더 크겠느냐? 그렇죠? 당연히 fm이 더 큽니다. 괜찮죠? 왜? 편차가 작으니까 솟아올라서 그래요. 그렇죠? 편차가 작으니까 솟아올라서. 요거가 조금 표준화시키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했죠. 근데 이것만 되면은 그 뒤는 무난하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y가 0보다 커나 같을 확률 합치면 1이냐? 라는 건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지? 자, 똑같이 표준화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교분포로 확률 해석이 안 돼요. 표준 정교분포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률 계산하려면 다 표준화 시켜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어딘가 왼쪽에 0이 있겠죠.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y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그럼 얘는 지금 0이면은 한 뭐 이쯤 오겠네. 왜냐면 1대 3이니까. 괜찮죠? 아, 1대 2네. 1대 2. 그럼 요 넓이 구해달라라는 거야. 그럼 저 둘이 더한 게 1이냐? 이 그래프만 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표준화로 놓고 본다면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Z가 마이너스 시그마 1분의 M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표준화 시켜서 본다면은 별량의 평균 뺀 거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죠. 마찬가지로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봅니다. 얘는 Z값이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M보다 커 나트를 확률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둘이 똑같다면 1이 되겠죠? 괜찮나요? 근데 둘이 같아요? 안 같죠? 안 같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뭐라 그럴까? 요 식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마이너스 시그마 1분의 M이면은 딱 좌우 대칭된 요 지점이 될 거야. 요게 될 겁니다. 괜찮죠? 얘는 지금 이 넓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M이에요. 얘는 시그마 2분의 2M이죠?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2M이에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M이죠? 그럼 얘랑 정 가운데겠죠? 그죠? 딱 절반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거보다 커 나트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이만큼이 비어요. 괜찮죠? 이 전체 넓이가 1인데. 그래서 디귿은 아쉽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안해. 야, 이건 괜히 한 것 같아. 16번. 16번은. 그죠? 이건 좀 너무 어렵기는 했습니다. 미안해. 표준화 문제 몇 개 더 하고 할 거야. 이거 미안해. 표준화를 지금 문제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이제 미지수로만 표준화하고 있으니까 되게 헷갈릴 겁니다. 뒤에 거를 해야 좀 더 편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유형 3번이 이제 정규 분포의 표준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 표준화가 좀 헷갈리겠는데. 표준화가 자, 일단은 저기 17번 한번 먼저 해볼게요. 얘도 지금 미지수가 좀 껴있어서 좀 헷갈리기는 할 텐데 한번 차근차근 진행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 저 이해는 됐을까? 화이팅. 오케이. 우리 좀 많이 헷갈리지. 예전 거 기억 잘 안 나지. 우리 라이드세 통계 다 줬었지. 어디까지 풀었어? 정균포 아직 나머지 못 풀었나? 그럼 다음에 풀어볼게. 혹시 좀 이해될까요? 좀 어렵지? 미안해. 저 문제가 살짝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면 너무 미지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표준화라는 개념 자체는 괜찮지? 오케이. 우리 통계 뒷부분에 약간 간단하게 풀만한 내용서 뽑아줬었나요? 뒷부분. 통계 뭐 라이트센이나 이런 것들. 보통 전체는 라이트 쏘시고. 아, 그래? 그거 꼭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기말 부분 있지? 이 부분 있지? 왜냐면 얘로는 유형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아요. 기출문제들이 좀 원래 그래서. 화이팅!
한개 부분 라이트센 다 풀었나? 네, 뒤에 상관이야. 그렇다고 그래서 B 플러스? 아 맞다 아까 맞아 리뷰 알았어 하여튼 조금 어렵긴 하지 오케이 왔다 봐 우리 이해 다 됐을까? 이야 화이팅 정리는 괜찮아요? 너무 써야 되는데 지금 아 그러네 난 괜찮을까? 기억하면서 그냥 느낌대로 저 표준화 저거 기억나요? 표준화 기억 하나도 안 나? 표준화가 뭔지는 괜찮아요? 기억하면 아까 설명을 내가 천천히 했는데 너무 피곤했지? 표준화라는 걸 왜 쓰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표준화는 그냥 삼용구 표지. 그래서 그 표 갖다가 계산하려고 표준화를 쓴다. 미안. 그래서 표준화만 같으면은 넓이는 똑같다. 그걸 이용해서 본다라는 거지. 미안. 자, 그래서 17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정교분포를 따라가는데 그 정교분포가 x n 스몰 n 그 다음에 4분의 n 제곱 그냥 2분의 n이라고 쓸게요. 그죠? 왜냐면 표준 편차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n 전체 제곱 이거 평균 분산 쓰는 겁니다. 예전에 그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도 이거를 갖다가 서술에다 쓰는데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4였다. 근데 정규분포식을 쓸 때 이렇게 써서 감점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분산자리야, 이거 분산자리. 그쵸? 진짜로 이것 때문에 1, 2점 날아가면 진짜 가슴 아프죠? 물론 수능에서는 이런 게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죠? 자, 어쨌거나 이 상태인데 지금 평균이 n이에요. 자, x가 n보다 커놨지만 1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z가 0에서 1 사이의 확률과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표준화시킨 그래프로 놓고 본다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반드시 표준 정교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n부터 120까지면 이건 평균 지점에서부터 지금 120까지가 되네요. 요 부분의 넓이와 지금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똑같대요. 그럼 얘가 지금 1에 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표준화 개념에서 그냥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1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한 번 더 한 거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네? 2분의 3n이 120인 거예요. 2분의 3n이. 괜찮네? 그렇죠? 왜냐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배수만큼 더해져 있느냐? 시그마의 개수가 결국 z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z가 1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응 관계잖아요. 아, 얘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딱 한 번 더 한 상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에서 2분의 n만 더하면 돼요. 진짜로 맞나?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얘는 일단 별량에서 평균 뺍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요. 자, 그럼 얘는 별량에서 평균 뺍니다.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별량에서 평균 뺍니다.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렇죠? 자,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요게 지금 z예요. 요게 지금 z. 자, 그 다음에 얘는
분자 때문에 어차피 빵으로 나옵니다. 빵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식이 좀 지저분한데? 그쵸? 뭐 어쩔 수 없지 뭐. 2분의 n분의 120 빼기 n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얘는 일단 좀 잠깐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그러면 이 둘이 똑같다라는 말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지금 1.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2분의 n을 곱하면 120 빼기 n이 지금 2분의 n이랑 똑같은 거예요. 120이 진짜로 2분의 n 더하기 n이네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Z가 얘기하는 건 결국 시그마 개수일 뿐이에요. 시그마 개수. 자, 그래서 2분의 3n이 120이니까 따라서 n값은 나눈 40을 2배 했으니까 그냥 8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게 표준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문제, 뭐 실제로 우리가 본 건 아니에요. 20번 문제, 예시문항이에요. 예시문항. 예시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궁금한 사람만 들어도 돼요. 예시문항은 뭐냐면은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만들 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달에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게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낼 거다 라고 하면서 문제 번호에 맞게 딱딱 게시를 하는데 그때 평가원 자존심이 있지 아무 문제를 막 집어넣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요. 아무도 안 보는데. 시험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 되게 주옥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죠? 20번이 약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라서. 너무 쉽지? 이건 괜찮은데 이거 좀 답은 그렇죠. 걔는 x랑 z가 똑같은 거야. 이거 어차피 얘는 표준화 입장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그 다음에 얘는 y잖아요. 편차가 지금 1인데 1은 아니고 0.5부터 2.5까지. 얘는 얼마지? y니까 이거 뭐야? 둘이 똑같잖아. 반대잖아요. B랑 C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B랑 C랑 똑같죠? 근데 A가 더 커요? 더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얘도 구간에 이건 둘이 다른 건데 이건 x인데. X를 이렇게 못 바꿔요? 잘못 쓴 것 같아요. 표준화를 한번 시켜봐요. 얘랑 얘를 비교하려고 하기보다는 표준화 시킨 상태로 보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y를 더 z로 바꾼다 그러면 z는 0.5부터 2.5까지죠. 이거 Z.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뭐 아직 고민 조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얘는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211구래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평균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5예요.
걔보다 작죠? 그럼 걔보다 작으면은 50이라는 숫자는 평균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m이 50보다 크면은 이만큼 넓이가 다 더해줘야 돼요. 0.5보다 크겠죠? 당연히 50은 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요 넓이가 0.219로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지금 표준 정규분포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얘를 보니까 Z로 나타낸다면 아니다. 얘를 먼저 한번 좀 봅시다. 얘를 먼저 한번 좀 봅시다. 이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확률 구할 때 결국에는 표준화 시켜서 계산하죠. 전부 표준화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계산할 때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식을 좀 바꿔본다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기 때문에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괜찮죠? 얘가 지금 0.2119예요. 한마디로 요게 Z 입장, 얘 지금 X죠. X가 50M이에요. 어차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도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냥 요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0, 얘는 50 빼기 M을 지금 10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는데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2119. 근데 우리 표준 정규분포는 전부 양수 쪽으로만 나타냅니다. 그렇죠? 지금 표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Z, P, 라지 Z가 0부터 스몰 Z까지의 확률이 스몰 Z가 0.6일 때는 0.2257.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스몰 Z가 0.6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0부터 0.6까지. 그렇죠? 양수 쪽만 잡죠.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 그죠? 오른쪽만 그냥 잡아놓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얘는 지금 음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죠?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 좌우대칭으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쓰기가 좀 곤란한데 요 Z값은 어때? 반대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n-50인 거예요. 그렇죠? n-50.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Z값이 10분의 n-5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0부터 0.6까지 한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표준 정규분포표는 반드시 0에서부터 그 사이 범위 요걸로 다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사이 범위로 만들어 놓으려면 이쪽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평균 지점에서부터 10분의 n-시그마 n-50 요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0.2119니까 얘는 0.2881. 그렇죠? 여기 나오겠네요. 얘가 0.219니까. 왜냐면 둘이 합쳐 0.5. 반반이니까. 그래서 얘가 0.2881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Z값이 얼마로 나와요? 0.8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가 0.8배수로 가는구나. 뭐 그냥 얘를 갖다가 0.8인 걸로 문제 풀어도 되겠네요. 10배 하면 8이죠. 그럼 n-50이 8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균은 58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죠? 58. 답이 4번이네요. 오케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헷갈리죠? 미안. 조금 헷갈려요. 끝내야 되는데.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라? 미치겠네. 그렇죠?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미안해 21번 하나만 눈으로 빨리 풀어볼게요. 눈으로 21번. 그 정도로 쉽지 않나? 이게 잘만 하면 눈으로 풀립니다. 잘만 하면.
자,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프적으로 그냥 바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냥 손 안 대고 바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야 됩니다. 오케이?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18번. 이게 0으로 모이는데 답심이 1로 나왔어. 답도 다르네. 미안. 야, 이게 지금 18번이 오타가 있대. 미안해. 야, 근데 이게 오타가 있어도 답은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미안해. 저기 18번에 맨 첫째 줄에 보면은 정교분포가 n01의 제곱, 그 다음에 n02의 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미안해. 여기가 0이 아니고 1로 바꿔야 됩니다. 1로 바꿔야 돼요. 1로. 근데 1로 바꿔도 답의 차이는 없어요. 0으로 둬도 1로 둬도 답은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오타라서 미안해. 자, 아무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K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죠. 자, 얘는 아무래도 음수 쪽이니까 좌우대칭성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얘 둘은 지금 16 차이니까 16 차이 나게 하는 56으로 보면 되겠고, 그럼 얘는 지금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몇 번 더하는 거예요? 2번 더하는 거예요. 이 Z가 2인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냥 표준화 시켜도 돼요. 그냥 Z 값을 구해도 되는데, 그냥 어차피 Z가 2인 거 알면 되지 뭐. 그럼 얘는 뭐예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2배 더해주면 돼요. 표준 편차 2배. 70. 괜찮네? 그렇죠? 이게 어차피 핵심입니다. 시그마 계수가 곧 Z값이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숙제는 이거 지금 스텝 2까지 가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약간 좀 기본 문제 위주로 정규분포 좀 문제 풀 수 있게 할게요. 테스트 문제는. 그리고 뒤로 쭉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이 정규분포 다 끝나고요. 다 끝나요, 정규분포. 왜냐면 개념 설명 오늘 할 게 되게 많아서 그랬던 거고, 뒤쪽은 되게 짧아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24번까지만 숙제로 하고, 저기 라이트센이라든가 이런 기본 유형수에 관련된 거는 나눠주고 꼭 풀어오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돼요. 오늘 이따 끝나고 바로 닭달 문자 보낼게. 예. 고생했습니다. 고마워.